이런 상황이 돼가지고 이게 왼쪽으로 이동했다고요. 대체할 수 없이 생산 요소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고요. 국가 경제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성장이 물가가 많이 올랐다고요. 그리고 국민소득이 떨어졌다고요. 생산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생산을 안 하면 생산 요소가 필요가 없겠죠. 그러면 사람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면 있는 사람을 해고해 버린다고요. 해고하면 실업자가 생기죠. 이거는요. 그럼 고용률이 고용령이거든요. 고용률이 낮아진다고요. 고용률이 낮아진다는 것은 실업자가 많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거하고는 같이 가요. 가장 필요한 게 물가와 경제 성장, 그다음 고용이 어떻게 됐나 이런 것을 국가에서 살펴봐야 되는데 물가는 낮은 게 좋지요. 성장은 국민소득은 높은 게 좋지요. 고용은 높은 게 좋아요. 그러면 실업자가 줄어들죠. 근데 여기 이 상황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자 물가는 낮아지는 게 아니라 높아지지요. 성장은요. 높아지는 게 아니라 낮아지지요. 이런 현상을 인플레이션이라고 그러고 이런 현상을 스태그네이션이라고 그래요. 두 가지 계속 진행되는 현상을 두 가지 동시에 되는 것을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그래요. 최악의 상황이죠. 실업자는 막 넘치고 경기는 안 좋고 물가는 팍 뛰고 하는 그런 현상이 생겨버린다고요. 이 가격이 갑자기 싹 오르니까 이 금융기관들이 돈 버느라고 그거 막 거기다 막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다가 가격이 너무 높은 상태에서 사가지고 팔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돈이 잠겨버리죠. 그놈의 욕심, 돈 버는 욕심 때문에 이런 금융기관이 쫄딱 망하는 겁니다. 금융기관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로 딱 들어온 거예요. 원인은 이거예요. 그게 또 우리나라도 이것도 그대로 당해 있다고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물가는요. 지금 물가가 예를 들어서 그전에는 2%, 3%였는데 지금은 이상해서 이렇게 올라갔단 말이에요. 이렇게 5%, 2배로 올라갔다고요. 국민소득이 1인당 2만 달러에서 18,000달러로 똑 떨어져 버린다고요. 마이너스로 간다고요. 성장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우리나라에서 벌어진 거예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로 벌어졌겠죠. 이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초토화됐는데 이거 어떡하냐. 자, 고용력이 떨어졌으니까 실업자가 바글바글 하고요. 그죠? 돈도 없죠. 경제는 굉장히 안 팔리죠. 그 다음 물가는 많이 올라가죠. 고민이 많이 생기죠. 이걸 해결을 좀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해결해 주려고 보니까 지금 이걸 두 가지를 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그걸 누가 해결해 주느냐. 경제 주체가 가계, 기업, 정부가 있는데 해외 이런 분야가 경제 주체가 누가 이것을 해결할 수가 있느냐라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수요는 말이죠. 수요는 물건을 사는 게 가게란 사람이 삽니다. 경제 주체라 그랬잖아요. 가게에 대한 수요, 가게가 사는 것을 소비라 그래요. 기업이 사는 것을 투자라 그래요. 정부가 사는 것을 정부 지출이라 그러죠. 해외에서 사는 것을 수출이라 그래요. 이것이 학계가 전부 다 수요거든요. 국가 단위로 보면요. 다 이렇게 한데 누가 물건을 갖다 많이 살 수 있느냐라는 이거거든요. 한국의 가게는 빚이 너무 많아요. 집 사느라고. 그래서 가게는 돈이 없어요. 기업은요. 기업이 다 망가져서 돈이 없어요. 투자할 돈이 없어요. 남은 게 정부지요. 정부는 세금이 많이 거치면 돈이 많을 텐데 가게도 망하고 이것도 많으니까 세금이 잘 안 거치겠죠. 하지만 정부는 돈이 없어도 정부 지출을 할 수는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돈 없으면 세금 못 걷어서 지출을 못하면 그럼 돈을 찍어내거나 아니면 남한테 빌리면 되죠. 돈을 빌립니다. 돈을 빌려서 정부 지출을 이렇게 늘립니다. 살리기 위해서. 뭘 살리기 위해서냐. 정부 지출, 수요를 갖다 이렇게 정부 지출을 늘리면 수요가 증가해요. 수요가 이렇게 증가를 하는데 대책을 그러면 이건 물가가 올라가고 수량이 증가되죠. 그러면 이것을 하기 위해서 물가는 많이 올라가지만 이거는 서로 상쇄돼 가지고 경제 성장이 좀
나빠지는 걸 막을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2008년하고 2009년에 보면 2008년에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때 경제성장이 2.7%예요. 2.9에서는요. 0.1%로 폭 낮아진다고요. 2007년에는요. 2007년이 4.7%에서 쭉 이렇게 낮아진다고요. 근데 이 정책을 취하는 거예요. 전 세계가 다. 정부 지출로. 그것도 이거 왜 정부 지출을 하니까 그렇죠. 이거 물가는 포기하자. 두 개를 다 못하니까 이것만 살리자. 이거 살리는 것 중에서 어디를 살려야 되냐면 이 고용, 이거 실업자가 너무 많으니까 당장 그 사람 먹고 살긴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공공근로 뭐 이런 것들 막 하게 한다고요. 실업자 살리기 위해서 돈을 갖다 집행을 합니다. 한국도 여기에 한 50조 원 정도를 갖다 추가 경정 예산으로 추가로 편성해서 갖다 퍼붓습니다. 미국은요 1조 달러를 갖다 퍼봐요. 큰 나라죠 거기는요. 우리나라 예산이 320조 원이에요 지금 현재. 추가로 이만큼을 더 그때 퍼붓었다고요. 미국은요 1조 달러를 퍼붓었다고요. 근데 돈이 어디 있어요? 없으니까 다 빚내가지고. 우리도 빚내가지고요. 유럽도 빚냈죠. 유럽도 돈을 빚냈어요. 특히 남유럽에 있는 나라들은요. 돈을 빌릴 때를 어디서 빌렸냐면 다른 유럽 국가에다 빌렸어요. 돈이 좀 있는 나라,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한테 돈을 빌렸죠. 빌려가지고 이것을 갖다가 집행을 합니다. 정부 지출로. 주로 어디냐면 실업자 구제책으로, 복지 비용으로 주로 많이 합니다.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냐라는 거예요. 실업자 수당을 갖다 좀 더 주고, 그다음 실업자 공공근로도 만들고, 뭐 놀고 있어? 그럼 공무원 하지. 아주 공무원 해가지고 이렇게 주고, 뭐 그런 거 하죠. 뭐. 그냥 어려워. 생활 기초 수급자 막 주고 말이죠. 그런 걸로 돈을 다 써버려요. 자, 그런 형태에서 이렇게 상황이 이런 정책을 취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가지고 망하진 않았어요. 남유럽에 있는 사람들은요. 남유럽에 있는 사람은 외국 사람들한테 돈을 빌렸다고요. 그럼 돈을 빌리면 1, 2년 후에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갚으려니까 돈이 없어요. 다 쓰고 나서 없죠. 그러니까 야, 돈 갚어. 이자만이라도 갚어. 이자 주기로 했는데 제가 돈이 없는데 조금 한 석 달 정도 이렇게 밀어 좀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 모라토리움이에요. 그럼 부도 사태라고. 그래서 모라토리움이라 그래요. 지불을 유예시켜야 되는 거야. 한 몇 달만 연기해줘. 그럼 신용이 팍 떨어져요. 더 이상 돈 안 빌려줘요. 연체하는 거죠. 이거보다 더 나쁜 사람은 어떡하냐? 디폴트예요. 디폴트는 뭐냐면 에이 빚 못 갚겠다. 내 맘대로 배째라. 배째는 거예요. 파산하는 거죠. 파산하는 나라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파산하기 직전 모라토리움이 넘어가서 파산은 넘어가는 나라가 그리스, 여기 남유럽에 있는 나라, 유명한 나라들이 피그스, 돼지 새끼들의 나라라 그래가지고 여기 포르투갈, 이태리, 그다음 그리스, 스페인이죠. 얘네들은 돈 버는 데는 자신이 없어요. 노는 데는 끝내주게 놀지요. 축구도 잘해요, 공통으로. 근데 이 나라가 그리스가 당하는 거예요. 빚내가지고 재정 위기에 걸려버렸죠. 돈을 못 갚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리스 망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옆에 있는 스페인이 이거 무지하게 큰 나라다고요. 스페인 망하면 위험한데 스페인이 망하기 직전에 아주 지금 망하냐 안 망하냐 지금 왔다 갔다 해요. 뱅크랍 사태 가지고 막 돈이 막 인출되고 난리예요. 이태리는요. 이태리는 진짜 큰 나라예요. G7에 들어간 세계 7대 강국 중에 하나 들어가는 나라인데 큰 나라인데 이 나라도 망하게 생겼어요. 빚 때문에. 워낙 많이 빚어서 이거 망하면 아주 절단하는 거예요. 요새 조용하고 가만히 있죠. 왜? 자기네도 곧 망할 거니까. 그 어떻게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새 자숙도 하고요. 축구도 잘 안 해요. 요새 이태리 애들이 보면 축구를 잘 안 하죠. 스페인 애들은 요새 메시를 중심해서 축구 잘하잖아요, 그죠? 얘네들은 정신이 없는 애들이 아주 노는 것도 보면 뭐 플라멩코 뭐 이상한 춤 춘다 그래가지고 먹고 놀자 이런 주의고 물론 이태리도 좀 비슷하지만 그래도 이태리는 그래도 약간 이성적인 면이 있거든요.
폼 딱 잡고 말이죠. 뭐 그냥 저 대부같이 말이죠. 딱 기관단총을 딱 쓰거든. 그래서 정장 딱 하고요. 쫙 이렇게 하고 나서 말이죠. 아주 점잖게 얘기하죠. 뒤에서 총 쏘는 한이 있더라도 좀 짐전함이 있지만 얘네들은 정신이 없어요. 얘네들 노는 거 보면. 그러고 나서 뭐 이렇게 좀 나쁜 일이 자면 용서해 주세요. 아주 기독교 아주 편해요, 그죠? 아주 하여튼 그런 돼지라서 그래서 미안한데 뭐 단어가 이렇게 뭐 돼버렸네요, 그죠? 이런 사람들은 지금 유럽에 이게 유럽 재정위기예요. 빚을 져가지고 못 갚겠다, 나라가 망하겠다. 그럼 빚을 못 갚으면 어떻게 되냐? 못 갚으면 돈 빌려준 사람들도 망해요. 돈 빌려 영국, 프랑스, 독일 여기서 또 망한다고요. 그럼 이 사람은 빚 못 갚아서 망하는 거고 이건 돈 못 받아서 망하는 거고 유럽이 다 망하고 나면 나머지 세계는 어떻냐? 나머지 세계는 또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위기가 해결이 안 되죠. 국제 상황은 지금 이런 상황으로 지금 치닫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상황만 보려 그래요. 우리 상황은 이런 상황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을 지금 우리도 재현을 합니다. 우리도 빚을 내 가지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남유럽하고 틀리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돈을 빌려요. 은행한테 뭐 이런테 야 돈 빌려줘. 내가 하죠. 저 원금 이자 갚아. 돈 없어 임마. 그러죠. 그럼 부도 냅니다. 그래 그럼 국가 부도 내고 너 부도 내고 아주 다 망할까? 그럼 잭소리 못 하잖아요. 그죠? 잭소리 못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이자 못 주면 외상 하면 예 알았습니다 라고 하지요. 왜 이자 갚는 방법을 어떻게 하냐면 채권을 발행을 해요. 차용증서잖아요. 그런 것이 통한증권 이렇게 딱 발행해가지고 그럼 이자가 돌아오잖아요. 그럼 이자를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채권을 조금 더 봐. 이자만큼 발행을 해가지고 됐다 이거 팔아가지고 이자 충당해 이렇게 하면 예 이자 받았네요 하고 그대로 놔둔다고요. 그래서 좀 다행이죠. 미국도 빚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미국은 굉장히 많이도 빌리지만 미국은 정 급하면 그냥 달러 찍어서 주면 돼요. 돈 갚아 그렇게 하면 야 인사소 예 돈 좀 찍어 그래 찍어가지고 그거 갖다 딱 주면요 빚 갚았어 그렇게 하면 그만이죠 뭐 그죠? 미국은 그래서 좀 버티는 능력이 있어요. 기축통화라 그러거든요. 이런 나라는요 없다고요. 어쩌죠?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나라도 여기 빚을 내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국가 채무가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최소한 50조 원 정도가 늘어나요. 한국의 빚도 많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형태로 합니다. 그래서 결과는 이런 형태로 됐었죠. 이런 형태로 딱 돼가지고 이게 이런 형태로 딱 돌아온 게 2009년, 2010년 상황에 들어와가지고 2011년, 12년 돼 가지고는 이게 큰 문제가 생겼단 말이에요. 경제 성장 이거는 막았다고요. 막아가지고 이런 다음에 2010년에는 경제 성장이 4.8 이런 형태로 좀 올라갔어요. 실업도 약간 구제가 됐죠.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나아지는가 싶었더니 2011년에는 뭐 3.7%로 해가지고 조금 좀 낮아지고요. 왜냐하면 유럽이 좀 안 좋다, 물건을 안 산다. 우리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그래서 조금 안 좋다 그러다가 2012년에는 2.5% 성장을 3.0의 성장을 하죠. 그 2013년 올해는 아무래도 2.5% 할 거라는데 이거 거짓말 같아요. 2.0으로 될 것 같아요. 유럽이 너무 안 좋아서.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지금 이런 상황을 이걸 갖다가 처리해가지고 이런 상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만들어서 자, 경제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대충 맞춰놨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뭐냐면 물가가 너무 많이 올라요. 그 물가가 거의 한 2배 올라가죠. 최근에 2012년, 2011년 이렇게 보면 말이죠. 뭐 짜장면 값이나 식사비도 막 올라가잖아요. 그죠? 설렁탕 5,000원 하던 거 6,000원, 7,000원씩 해가지고요. 퍼센트가 몇 퍼센트 올라가요? 20% 올라간다고요. 우리 학교 학생 식당도 말이죠. 2,500원에서 3,000원 올랐죠? 그죠? 20% 올렸잖아요. 500원 갖고 뭐 짠짠하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많다고. 근데 왜 학생만 올리지 왜 교수 식당의 식사는 왜 그것도 올리냔 말이에요. 짜증나게. 월급은 안 올려주면서. 그죠? 교수 식당도 500원, 1,000원에 올랐어요. 돈 많이 버니까 많이
말도 못하겠고 말이에요. 교수 신분에 말이죠. 왜 500원 올랐습니까? 1000원 올랐습니까? 째깔스럽게 말도 못하고 말이죠. 뭐 많이 받으면 뭐 좋은 거 주겠지 하고 가지고 보면 뭐 저번 거하고 뭐 비슷하고 말이지. 그럼 올라가는 거죠. 물가가 평균적으로 한 5% 올라가는 거지만 체감적으로 보면 20, 30%는 다 올랐어요. 물가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오르죠. 물가가 올라가면 사회가 참 어렵습니다. 특히 서민들이 살기가 힘들어요. 교수들은 조금 난데 학생들은 아주 죽을 판이죠. 돈이 없으니까. 자, 이런 상황에 물가가 많이 올라가서 2012년 상황에서는 상황을 바꿔버립니다. 우리가 물가는 그전에 포기하고 경제 성장을 갖다 우선적으로 먼저 해가지고 이 글로벌 금융위기를 벗어나자고 해가지고 이걸 했는데 지금은 2013년에서 경제 성장도 좋지만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물가 우선 정책으로 하겠다. 물가를 잡겠다. 그래서 2012년에 와가지고 이제 물가를 최우선하는 정책을 핍니다. 물가를 잡겠다고. 물가를 낮추겠다고. 차라리 성장이 낮아지는 한이 있더라도 물가는 낮추겠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하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수요를 우측으로 낮추면 물가를 낮추지요. 그럼 성장도 낮아지죠. 차라리 성장이 낮아지는 한이더라도 물가 상승률만큼은 작겠다라고 물가 안정 대책을 발표하고 2012년에는 절대 물가와의 전쟁 해가지고 했는데 말만 선전하고 하나도 안 해요. 하는 방법을 몰라요. 다 올려놓고 말이죠. 그리고 물가에 전쟁하면 물가 안 올리게 해야 되잖아. 근데 왜 공공요금부터 올리냐고. 전기요금 폭 올리고 한 번 올리는 것도 아니고 한 번 올렸다 석 달에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뭐 누구 장난 노는 거예요? KTX 왜 가끔 막 쭉쭉 올려요? 전기요금만 올려요? 가스요금도 올리지. 등록금은 안 올렸는데, 등록금은 안 올렸죠. 워낙 많이 올려가지고. 또 반액 해달라고 막 떠들어야 되니까 저놈의 자식들 건드리면 저 투표도 안 할 놈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건 놔뒀지만 나머지 건 다 올렸어요. 그죠? 등록금 안 올리니까 말이죠. 교수 월급도 안 올려주더라고. 참, 이상하네. 그거 참, 그런다고 뭐 안 올려주면 되나? 그래가지고. 자, 돈 타령을 하고 싶은 마음은 없고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 정책을 계속 하는데 물가 안정 정책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가 안정 정책은 물가를 안정하는 방법이 물가를 낮추는 방법이 이걸 낮추는 방법이 있고 공급을 이렇게 낮추는 방법이 있겠죠. 두 가지 방법이 다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공급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만 이렇게 낮추면 그러면 물가를 낮출 수가 있는데 그렇다고 경기를 낮출 수가 있나. 실업자를 갖다가 더 실업을 더 많이 만들어 놓을 수가 있나. 그러니까 하고 싶어도 할게요 해놓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하고 물가 안정 정책은 그냥 오르는 대로 뭐 많이 오를 걸 갖다가 뭐 조금 올라게 만들었습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이 하나로마트에 가서 물건을 막 샀어요. 그죠? 사가지고 막 서민적으로 물가를 알기 위해서. 아니 물가가 몰라요? 근데 좀 모르겠더라고. 대통령으로 앉아가지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물건 사는 거 보니까 모르겠다. 뭐 이런 보따리로 사더라고. 양파 이만한 거 그냥 한 통으로 사요. 아니 혼자 사는 사람이 양파 그거 뭐 하려고? 청와대 그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서 살 텐데 그냥 사는 거야. 가격을 모르는 거야 그냥 넣으면 쓰겠지 뭐. 그래서 서민같이 사시는구나. 누굴 바보로 알아? 그죠? 그래서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얼마 해가지고 카드로 돈을 딱 계산하더라고. 카드로 생활하자고. 카드 G카드야? 청와대 그 업무 추진비로 나가는 그거 국민의 세금으로 나가는 거. 그래가지고 그래서 양파 요리 잘 드셨나? 하고 물어보세요. 그렇죠. 생쇼죠. 쇼든 안 해든 하여튼 그런 행위를 했다는 게가 참 고마운 일이죠. 그죠? 자, 그런 상황이 돼버렸단 말이에요. 자,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이거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라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은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공급이 왼쪽으로 올라가서 생긴 일이 있으면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돼요.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하면 물가는 낮아지고요. 소득은 증가하게 되어 있다고요. 우리가 원하는 바 물가는 낮아지고 성장은 증가하고 고용은 증가하는 그런 정책으로 나갈 수가 있다고요. 없는 게 아니라 있다고요. 공급을 우측으로 이동시키자고. 뭘 갖고 공급을 어떻게 해야 공급을 이동시킵니까? 생산 요소 가격이 우측으로 간다며. 그럼 성선 이외에 우측으로 이동시키는 방법. 생산 요소 가격을 올라간 것을 야 가격을 낮춰라. 그건 안 되겠죠. 원유가 낮춰라. 그렇게 하면 우리가 그건 듣지 않잖아요. 그건 안 되지만 꼭 그것밖에 없냔 말이에요. 다른 것도 있단 말이에요. 공급을 이동시키는 요인이요. 생산함수는 여기 생산함수는 나중에 배우겠지만 생산은 어떻게 되냐면 노동과 자본에 의해서 이어지는데 여기 알파, 베타, 여기 A 이런 게 있습니다. 이게 노동력이고 자본력이고 노동 개수, 노동 생산성, 자본 생산성 이게 기술 개수인데 이런 것이 한 가지라도 증가하면 노동이 자본이 A가 기술 개수가 알파가 베타가 이게 증가하면 생산량이 증가하고 소득이 증가해요. 증가하면 공급 곡선이 우측으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있어도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 가장 키포인트는 매직과 같은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술이 아주 대박 나는 거예요. 좀 어렵지만. 아무튼 쉬운 건 없지만 공급을 우측 이렇게 이동시키는 전략을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말이죠. 요새 미래 창조 과학부 이거인가요? 미래부인가요? 이거 세우려고 아주 애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목적은 뭐냐면 과학기술부, 과학기술, 요 기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술, 과학이 기술을 갖다 개발해야 되거든요. 옛날에는 교과부라 그랬어요. 교육, 과학, 기술은 기술을 위해서 존재를 하는 거예요. 기술이 굉장히 늘어나면요. 그러면 국민소득이 많이 늘어나고요. 그리고 빨리 늘어나고 영원히 늘어나는 경제 성장 이론이 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미래는 기술은 개발하기는 힘들지만 포기할 수 없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로또같이 어려워요. 어렵지만 결코 포기할 수 없고 있는 거기 때문에 글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 기술을 위해서 기술을 하나 잘하면 대박이 난단 말이에요. 삼성전자도 기술 하나로 돈 버는 거예요. 그 전에 컴퓨터도 생산하고 노트북도 생산하고 핸드폰도 생산하고 하다가 이거 뭐 좋은 거 없는가 그래서 두 개를 이렇게 올려놨다가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막 밟았어요. 밟았더니 두 개가 다 찌그러져 가지고 하나로 딱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이건 뭐 컴퓨터도 되고 이건 뭐 전화도 되고 이건 뭐라고 할까? 그 참 똑똑한 놈이네. 그래서 스마트폰이라고 딱 이름을 바꿔놨어요. 스마트폰 하면 너무 좀 뭐 하니까 우리도 상표 같죠. 그래서 그 마술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갤럭시 이렇게 만들어놨죠. 그렇게 딱 만들어 놓으니까 사람들이 막 사가요. 엄청나게 사가죠. 그죠? 기술이 그게 기술이라는 거예요. 기술이 별거냐 말이에요. 그 기술을 하려고 할까 막 밟아야겠네요. 뭐 잘 밟아야죠.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 그게 삼성전자를 굉장히 부자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게 대박 나는 거죠. 그게 한국을 경제를 살려준다고요. 핸드폰이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자, 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딱 되는 그런 상황이 되면 기술이 바로 미래란 말이에요. 그래서 미래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기술이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기술이 개발되면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기술은 큰 베팅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급을 많이 이렇게 증가시키는 방법이죠. 그러면 물가는 많이 낮아지고 소득은 많이 증가되는 우리의 미래이기 때문에 이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창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과학부는 자기는 꼭 이걸 만들어서 가장 중심적으로 되겠다라 그랬는데 박근혜가 경제학을 알고 하나라는 그거는 의무가 있어요. 뭐 그 아줌마가 뭐 기술이라는 게 중요해가지고 과학기술 창조가 안 있으면 정부 못하겠습니다. 뭐 그 아줌마가 앞서 박근혜가 아줌마인가 결혼 안 했으니까 아줌마도 그러면 60이 넘었으니까 할머니인가? 하여튼 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좌우지간 대통령이에요. 지금. 그 사람이 알고 하는 걸까라는 거예요. 알지는 못하든 아무 상관없다 이거예요. 알든지 말든지.
하지만 내가 평가하기에는 그게 우연인지 소 뒷걸음인지 모르지만 방향은 제대로 잡네. 가서 이거 만들어가지고 이거 갖고 뭐 딴 거 장난치지 말고 이거 딱 만들거는 지금 원래 목적인 기술 개발하는데 최대한대로 애를 써라라는 그런 바람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게 기술이 공급을 우측시킬 전략을 세워야 된다는 거죠. 방향은 잡았지만 이거 잘 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한 가지 더 바람은 여기에다가 제 전략인데 여기에다가 수요를 이렇게 좀 더 증가시키는 전략을 좀 세워야겠다는 거예요. 이걸 주로 하고 이걸 부로 하고 그러면 이게 부는 뭐냐면 이렇게 되면 물가는 상승되고 소득은 증가하잖아요. 그러면 두 가지 다 합하면 물가는 올라가면서 내려갈 거고 이렇게. 그다음 소득은요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거고 그럼 고용은 올라가면서 더 올라갈 거고요. 경제 성장은 굉장히 높아질 거고 실업은 확 줄을 거고 물가는요 그냥 뭐 올라갔다 내려갔다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안정돼 고만고만하게 물가 안정되는 거죠. 그 지금 5%에서 조금 떨어져가지고 뭐 한 3, 뭐 한 4% 조금 손해 보면서 물가는 조금 좀 올라도 그 대신 질자리 많고 소득이 많으면 좋잖아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가는 것이 굉장히 좋겠다. 그래서 이 정책 나오고 난 다음에는 이 정책이 뒤에서 나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요. 그래야 대한민국을 앞으로 5년 동안 잘 이끌어 나갈 수가 있겠죠. 수요는 그러면 뭘 시키느냐? 수요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수출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전에는 정부가 많이 지출을 많이 해가지고 이 수요가 올라갔죠. 빚내가지고 하는 거 정부 그런 짓 하지 말란 말이에요. 정부는 빠져라 이거예요. 빚내가지고 하는 건 안 돼요. 그건요. 그리고 정부 돈 없어. 빚쟁이야. 그러니까 정부는 최소한만 하라고요. 괜히 뭐 복지 지출하려고 돈 쓰려고 장난치지 말고 돈 벌지 못하면 하지 말라 이거예요. 특히 투자를 많이 늘려놔야 된다고요. 투자. 기업한테 투자를 통해서 아니면 수출을 통해서 수출 외교력을 발휘해가지고 수출이 좀 잘 되게 더 잘 되게 수출이 그리고 우리가 여태까지 수출로 먹고 살았는데 수출이 계속 잘 되게 하면서 투자를 갖다가 유치해놔야겠다는 거죠. 유치는 누가 하겠어요? 유치는 외국에서 가져오든가 우리나라에서 하든가 해야 돼요. 근데 외국은 기대를 할 수 없고요. 우리나라 투자가 문제인데 자 돈은 누가 투자할 돈이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죠. 외국에는 투자할 돈이 없어요. 우리나라는요 중소기업은 없어요. 대기업은 있어요. 대기업은요 한 30대 재벌들은요 다 재벌마다 돈을 최소한 캐시로 1조 원 이상을 다 싸두고 투자 안 하고 가만히 이러고 있어요. 그게 기업들이 다 그래요. 삼성전자는요 삼성은 투자 액수가 한 30조 원 정도의 돈을 캐시로 돈을 딱 들고 마서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고 있어요. 돈이 있단 말이에요. 투자 안 해요. 왜 안 하냐? 뭐 돈 못 벌 것 같아서, 뭐 상황이 안 좋아서, 타이밍이 안 맞아서, 뭐 규제가 많아서, 뭐 하려니까 뭐 못하게 하고 이런다고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돈은 있단 말이에요. 때리면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중소기업 보고 투자하세요. 소용없어요. 대기업 보고 하라 그래야죠. 돈 있으니까 하라 이거죠. 해가지고 달래요. 달래서 안 들면 이것들이 정말 죽고 싶나 그때 가서 반 죽여놓자고요. 투자하도록. 대기업 밉지요. 그죠? 지나만 돈 다 벌고 투자도 안 하고 그죠? 밉지만 우리가 고용을 위해서 경제 성장을 위해서 달래잔 말이에요. 뭐 세금이 너무 많아 세금 깎아줄까? 규제가 너무 많아 규제 깎아줄까? 뭐 노동자비 너무 막 말이 많아 그 자식들 내가 반 죽여놓을까? 그렇게 해가지고 그리고 감옥에 딱 이렇게 들어가면 말이죠. 야, 그 최태원 예 지금 감옥이겠지?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면 내가 감옥에 사는 것보다는 야 네가 밖에 나가서 투자를 해가지고 돈을 좀 많이 벌어라. 한 1조 원 정도 투자해가지고 돈을 많이 번다 그렇게 하면 내가 풀어주지. 많이 벌면 세금도 많이 낼 거 아니에요. 그럼 풀어주면 되잖아요. 왜 잡아놓어?
그거 달래는 거지요. 그죠? 근데 경제민주화라 그래가지고 대기업을 막 조이고 있습니다. 조이면 어떻게 하느냐. 있는 놈 감옥에다 집어넣고 구속을 원칙으로 해야죠. 잡아놓으면 그 투자 어떻게 해요? 대기업 총수가 앉아가지고 하나 총수 이러고 앉아가지고 투자할까요 말까요? 자식아 감옥에 나가야 뭘 하든가 말든가 하지. 지금 이 상황에 내가 지금 투자할 상황이야. 안 한다고요. 근데 왜 자꾸 잡아놓냐고. 경제민주화 한다고. 이 방향이 잘못됐죠. 하지만 미워요. 밉지만 지금은 대기업이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달래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은 사서 속된 말로 꼬시고 달래고 할 시간이니까 딱 가가지고 딱 해서 야 잘해라 해가지고 해서 뭐가 부족하니 내가 뭐 도와줄까 해가지고 싹 달랜 다음에 돈을 많이 벌게 해줘요. 너 돈 많이 벌으라는데 투자해서 돈 많이 벌으라는데 뭐 틀린 말 했어요? 많이 벌어서 세금 조금만 떼어먹어라. 그래가지고 그냥 다 하게끔 만들어주고 그럼 고용이라도 확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그렇게 딱 한 다음에 돈 충분히 벌었다가 이런 위기가 딱 벗어나면 한 2, 3년 정도 지나면 돈 많이 벌었냐? 예, 많이 벌었다. 근데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은데 그럼 민주화 좀 해봐야겠는데 돈 너 혼자 많이 벌면 되겠냐? 같이 나눠 먹는 맛도 있어야지. 기부도 좀 해야지. 어떤 놈이 돈 많이 벌고 기부도 안 하고 세금도 조금 내는 놈이 어디 있어? 그런 놈들은 일로 와. 그래가지고 그건 이제 시범으로 그냥 펴면 되잖아요. 그때 복수하면 되잖아. 먼저 왜 복수부터 하고 나중에 뭘 하려고 하냐고. 그죠? 경제민주화 이거 필요하지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 상황 우리가 워낙 다급해서 지금은 투자를 유치해야 돼요. 그 키가 어디에 있냐면 여기에 있다고요. 그리고 수출에 있다고요. 정부에다 지출한다. 까불지 말라 그래. 조용히 가만히 있으라 그래. 뭐 복지 뭐 어쩌 해가지고 저 세금 뭐 많이 올려가지고 정부 지출 많이 한다고 국회의원들 예산 늘려야 된다고. 너희들이 해보는 거 해봐야 물가만 안 올리고 아무 저것도 없다고요. 수요를 올리는 정책도 좀 선별적으로 하자 이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게 가능한 곳이에요. 외국에는 없어요. 우리는 있어. 돈이 있다고. 있는 놈이 있다고. 중소기업 육성한다고 중소기업 해야겠지요. 불쌍하니까. 중소기업 신경 쓸 게 아니라니까. 그런 거 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니까. 중소기업이 고용을 책임진다. 중소기업을 육성하면 고용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거 해봐야 뭐 돈이 있어야 뭘 하지. 그건 좋은 건 아는데 안 된다고. 그러니까 있는 놈을 두들기자고. 돈 있는 사람한테 투자해. 내 생각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글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 방향을 이렇게 잡았는데 이게 잘 되도록 하면서 1, 2년 내에 이런 정책을 주로 투자 촉진 정책, 소비 증진 정책, 수출 드라이브 정책, 정부 지출은 그냥 조용히 가만히 있어 임마. 그래가지고 복지는 조금 좀 천천히 해. 돈 벌거든 복지해. 그래가지고 복지를 좀 늦추고 이렇게 해가지고 수요를 이렇게 올려놓으면 그러면 이런 형태가 같이 복합적으로 돼가지고 한 3, 4년 정도 되면 이게 이런 현상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딱 효과가 나타날 테니까 돈도 많이 벌고 물가는 안정되고 그때 뭐 대기업을 갖다 죽이든지 뭘 하든지 그때 하자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경제 상황이 이런 상황이죠. 시간이 너무 갔네요. 그렇죠? 끝날 시간 아니에요? 끝나야죠. 그럼 다음 주에 봐야겠어요. 그렇죠?